그러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홍 경제부총리 자평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 집값 급등한 건 명백한 사실인데, 특히 그 5년 사이에 서울과 지방대도 집값 차이가 커졌다는 통계가 눈에 띄더군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원래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노무현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게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지방 균형 발전이었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서울 중심의 구도가 더욱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 보니까 이 그 중형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4억 6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예. 격차가. 여기서 6대 광역시 서울,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여기와 서울을 비교한 겁니다. 2017년 5월에 보니까 4억 6,700만 원이었던 게 지난달 기준으로 보니까 그 격차가 10억 618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8억짜리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으로 뛰었어요. 근데 지방광역시는 3억 3천짜리 아파트가 6억 정도로 뛰는데 그쳤거든요. 이게 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에는 다주택 정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얘기를 했고요. 자, 이승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뉴스 보겠습니다. 2차 내각 인선, 뭐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장관 내정자 8명에 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총 9명을 지명을 했는데요.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으로 8년 동안 대학 총장을 지낸 교육 전문가입니다. 대학 정치는 확대, 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인사였는데,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고요. 예.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중진 의원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의 이영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판사 출신의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후변화 전문 여성과학자인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통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 첫 비서실장도 지명이 됐는데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물론 2명 여성도 있었는데 또 대다수가 서육남, 서울대 60대 남성이란 윤 당선인의 인선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16곳 부처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곧 18곳 중에서 이제 고용노동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았는데요. 차후 대통령실 인선과 함께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인선의 파격은 역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국토교통부 발탁이었고, 2차 인선은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워낙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못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자, 흥미로운 게 또 외교부와 중기부 장관 내정자가 중진의 국회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조금 상반되더군요. 각각 어떤 화두를 제시했습니까? 네, 이제 박진 의원은 이제 대표적인 서육남, 서울대 60대 남성이고요. 윤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형인 거거든요. 외무고신 출신으로 외교부에 몸담기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무관 경력은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치 경력이 더 많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는 미국통이라고 불렸고, 18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외교통상 통일위원장, 외통위원장을 역임을 해서 외교부에는 1년 있었긴 하지만 외교랑 통상 분야까지 전문성을 이제 두루 갖췄다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박 후보자가 인선 기자 발표회 날에 코로나가 확진됐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입장문으로 대신을 해서 그 입장문을 봤는데요. 이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미중 갈등을 언급을 하면서 외교 문제를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를 이어져서 이제 경제 안보 현안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까지 이어지는 이제 통상 문제까지 우려를 하는데, 현재 닥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영 중기부 장관도 같은 국회의원인데 윤 당선인의 이번 인사 코드에서는 벗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성, 60대 아니고 비서울대, 초선인, 그것도 비서적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보안 벤처 1호 테르텐을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임을 하고 있고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 창업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경제통이 인선된 것이 경제 중시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예선이죠. 네. 하마진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여성인데요. 30여 년 기후변화 그냥 한 인물만 사고 여성 나왔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무까지 두루 겸비한 인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윤 당선인 인수위가 환경 정책 중에서 탄소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 이거를 좀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한 내정자가 목표 목표는 탄소 중립 목표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수정한다는 부분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좋겠다. 실장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제 지목되는데 사실은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이렉트와 상당히 정치인이 임명이 됐거든요. 이번에 정통경제관리 출신이 됐다.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이에요. 김 내정자 이제 행정부시로 이제 공직에 임명을 됐고 예산 관련 요직으로 거치면서 경제관료 출신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경제정책 비서관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계청장,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겸임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보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자신의 인선이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국정 철학을 국민통합, 또 경제 살리기,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경제 쪽을 중시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를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안대를 보내주지 않고 거듭하는데 먼저 기자들 TV에서 우리 사야들이 지적했던 점은 어떤 짓입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을 좀 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관이 되느냐 한가름이 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범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거죠? 네, 어제 드디어 공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 확정하고요. 서비스 준비기간 개편 3분기 영업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분을 보니까 카카오가 40%, 카카오 결제분 자회사죠. 카카오페이가 60%. 그래서 일각에서 카카오 손해보험, 카카오페이 그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가 디지털 보험사예요. 이게 따로 있습니다. 총 보험 계약 건수와 수익 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이용해 모집하는 보험사를 말하는데요. 많이 광고 보셨을 거예요. 이러니까 탄 만큼 낸다 이래가지고. 네. 하나 손해보험 계열의 캐럿 손해보험이 디지털 손보사로 영업을 중이긴 합니다. 디지털 손보사군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 보험사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로 본허가를 획득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카카오 손해보험이 되겠고요. 다만 디지털 손보사 자체가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1%밖에 안 되고 이미 진출한 디지털 보험사도 있는데 왜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항상 카카오가 뭐 하겠다고 하면 늘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막강한 플랫폼. 근데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쓰거든요. 카카오톡 플랫폼이.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게 다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 측은 이 플랫폼과 연계해서 일상에서 보장받기 힘든 부분까지 보장해주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라는 계획이에요. 이게 이른바 이제 미니보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미니보험이 사실 돈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팔고 뭐 하다 보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있다면 막강한 판매 플랫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돈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젊은 고객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으로 위치가 되면 이들이 그 다음에 다른 보험에도 가입할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청구가 카카오 플랫폼을